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넘게 이 봉쇄 중심의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치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이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까지도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라고 밝혔죠. 이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에 전 세계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장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NHK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발 항공기가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유명 여행지가 있는 주요 도시 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도 심각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8일 미국 정부가 중국, 홍콩 및 마카오에서 출발한 모든 여행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오는 1월 5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투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중국 당국의 이러한 불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또한 23일 인근 국가인 중국의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해서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고요. 대만도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발 모든 여행객에게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 추적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고,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등도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이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서 이들에게 입국 48시간 전 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갖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여행 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28일 이 중국 코로나19 급증 상황과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료가 없으면 새로운 변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중국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 강도는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신들만의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을 펼쳐왔죠. 그런데 백지시로 대변되는 국민적 원성에 굴복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국경 완전 개방의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해외로의 코로나 확산이 심각할 정도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28일 최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떠난 비행기 2편의 승객 중 절반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중국발 승객 모두에 대해 코로나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중국 당국의 무책임한 코로나 정책으로 전 세계에 아예 코로나 확진자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26일 밤 해외여행 정상화를 발표하니까 30분도 되지 않아서 한국 등 인기 여행지 검색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보복 관광을 시작하게 되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세계 각국들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 정책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왜 우리 국경 개방만 문제 삼냐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입국 규제 강화에 대해서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적 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진 글로벌타임스도 28일 중국이 적절한 시기에 국경을 개방했는데도 일부 국가가 다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코로나19 새 변이 출몰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중국이 관광을 재개하려 하자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면서 서방은 개방해놓고 왜 중국의 국경 개방 조치를 문제 삼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만은 3년간의 고통스러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마지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기다리는 우리나라 한국을 비롯한 이 글로벌 세계에 대해서 중국은 일말의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이미 중국발 이탈리아 여행객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중국인 절반 정도가 코로나 확진자라 그러면 이건 사실상 아주 심각한 도발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도대체 지금의 중국 상황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일까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휩쓸던 올해 1월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가 4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병 이후의 최고 기록입니다. 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3주 전인 지난 12월 7일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를 선언한 중국의 하루 확진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20여일간의 확진자 수는 약 4억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개월 후에는 감염자가 12억 7천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이 제로 코로나 포기와 함께 PCR 검사도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대신 전문가들은 중국 내 지하철 이용자 수, 그리고 교통 혼잡도, 주택, 자동차 판매 같은 다양한 수치들을 동원해가지고 숫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이 동나고 병원마다 환자가 밀려드는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사망자 100만 명 추정이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산하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자료를 인용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약 2억 4,800만 명이 감염됐고 20일 하루에만 감염자 숫자가 3,700만 명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인 제런사는 28일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한 스촨성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감염률이 63.52%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25일 성내에 15만 8,5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를 최신 인구조사에서 집계한 스촨성 인구 약 8,300만 명의 이 비율을 대입하게 되면 스촨성에서만 5,200만 명 이상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른사는 이어서 이는 지난 19일 실시한 첫 조사 때의 46.93%에 비해서 16.59%포인트 상승한 것이라 그러면서 스촨성 질병통제센터는 최신 조사 참여자들의 실제 감염률은 63.52%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스촨성에서의 이 조사 결과를 그대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본다면 이 중국 사회는 이미 국가가 질병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고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시간으로 27일 중국의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물론 의료 인력들까지 거의 80에서 90% 가까이가 확진될 정도에서 심지어 신경정신과 의사들까지도 코로나 치료에 투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병원들은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등장한 이후에 3년 동안 대량 검사, 엄격한 봉쇄, 국경 폐쇄를 통해서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해 왔지만 정작 의약품 비축이라든지 보건 시스템 정비 등 코로나 치료를 위한 준비들은 전혀 해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인들은 공산당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한 병원은 중국의 SNS인 위챗에 상하이의 2,500만 명 인구 중 절반이 결국 감염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비극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거는 이어서 이 비극적인 전투로 인해서 상하이는 도시 전체가 무너질 것이고 병원의 모든 직원도 감염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모든 가족은 물론이고 환자도 모두 감염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상황 이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26일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통제가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임무에 직면했다 그러면서도 인민 대중이 해야 될 일만 강조를 하고 정작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포의 춘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짜 최악의 미국은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